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바이오 위클리입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의 한 분야이자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바이오 산업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투자금이 풍부하게 몰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막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주식시장 상장의 문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옥석을 철저히 가린다는 입장인데 성과물이 더디게 나오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바이오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의 씨가 마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이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 의미가 있는 실적을 내지는 못하지만 기술력이 높아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상장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신약 개발을 마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을 이용하는데요. 지난 2005년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9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예. 네. 지난 2020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전체 25개 기술 특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31개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3분의 1 미만인 9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진은 올해도 계속돼서 현재까지 8개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가운데 바이오 기업은 3개에 불과합니다. 네.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특례 상장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이 기술 특례는 바이오 기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 상장 제도인데요. 예. 이 유망 바이오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상장시켜줬더니 사실 결과가 딱히 좋지 않다거나 네. 기업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예. 신라젠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신라젠은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해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직원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최근에 재개됐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외 기업에 기술 수출을 했다가 반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이 13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 반환 규모가 2조 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 더 심해서 9조 원을 기술 수출했는데 8조 원이 반환됐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기업들을 보는 잣대를 한층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래소는 상장 요건에는 질적 요건과 양적 요건이 있는데 이전과는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질적 심사를 좀 더 꼼꼼히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한마디로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건데 하지만 유망 기업으로 평가받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A바이오 기업은 지난 3월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이 회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덴마크 룬드백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계약 규모는 선급금 190억 원을 포함해서 총 5,370억 원 규모입니다. 예. 이 기술 수출 규모로만 보면 상당히 큰 액수이며 이 정도면 무난히 상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는데요. 예. 네. 이 상장 미상인 이유로 이 회사가 기술 수출 성과 한 건 외에는 뚜렷한 성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또 다른 바이오 기업 D는 지난달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에서 상장 미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력이 부족한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예. 업계에서는 상장을 긍정적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진행하는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의 유효성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당 기업 측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래소들이 바이오 기업들의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할 때 조금 더 그 기준을 깐깐하게 본다면 결국에는 그 시장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땐 좋은 거 아닌가요? 상장 요건을 꼼꼼하게 본다면은 시장 전체로 보면 좋은 게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업계가 화랑이었던 지난 2019년의 경우에는 해외 박사 3명이 모이면 1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때는 바이오를 한다고 하면은 기술력은 둘째치고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게 상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마치 2000년대 전후로 IT 기업 버블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꼼꼼히 보는 것은 옥석을 가리는 의미가 큰데요. 이런 옥석 가리기는 결국 개인 투자자의 투자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 거래소가 유망 바이오 기업이라고 평가해서 성장을 해주는데 실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자자의 손해는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예. 자, 이렇게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하지만 이게 그 시장에서 유망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조차 이제 탈락하면서 바이오 분야 전체가 이 위축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는 벤처 캐피탈, 이 VC의 투자 시가 마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네. 바이오 기업은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거나 신약 개발 중간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출이 없는 구조입니다. 상장 직전 단계에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다음 투자 유치 방법이 상장인데요. 아, 네. 만약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분야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인데요. 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 등으로 바이오가 활황이었다면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면서 투자 열풍이 한풀 꺾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언제쯤 풀릴지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상장을 준비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IPO가 어렵다고 해서 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상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3월 기간 수요 예측에서 부진해서 상장을 자진 철회했던 항암제 개발 회사는 상장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증시에 입성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이전보다 대폭 낮추기도 했고요. 아, 네. 또 다른 항암제 개발 회사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수기업 특례 상장, 일명 유니콘 상장으로 불리는데요. 예. 이 유니콘 상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신설됐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바이오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몇 개의 기업이 상장에 성공할지가 하반기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상장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그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